세 번의 예언, 세 번 모두 적중, 우크라이나 전쟁, 튀르키예, 대지진, 그리고 2025년 한국의 5번의 화재, 이 모든 것을 마친 사람이 있습니다. 중국이 숨기고 싶어하는 예언가, 베이징대 물리학 천재 출신 리우밍천. 그가 이번에는 2026년 한반도를 지목했습니다. 3월, 한국에 숨겨진 진주가 드러난다. 일본에는 대재앙이 온다. 중국은 안에서부터 무너진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그의 예언이 또다시 맞는다면 다음 달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예언의 중심에 있는 리우밍천은 누구일까요? 베이징 대학교 물리학과, 중국 최고의 엘리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리우밍천은 그곳에서도 손꼽히는 수재였습니다. 교수들은 그에게 찬란한 미래를 약속했고 동기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학위도, 명예도, 보장된 미래도.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천재가 하루아침에 산속으로 사라졌으니까요. 그가 향한 곳은 윈난성 깊은 산속의 한 사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전혀 다른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역사의 패턴, 시간의 흐름, 동양 고전에 숨겨진 예언들. 물리학으로 우주의 법칙을 연구하던 사람이 이제는 인류 역사 속 반복되는 순환을 추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학과 신비의 경계에서 그만의 독특한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의 예언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기 한 해 전 그는 하키스틱 모양의 충돌이 동유럽에서 일어날 것이라 말했습니다.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터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지도를 보십시오. 그 모양이 무엇과 닮았습니까? 튀르키예 대지진 때는 더 놀라웠습니다. 그는 지진 발생 지역뿐 아니라 사망자 규모까지 언급했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했습니다.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우연이라 부르기 어렵습니다. 2025년 그의 예언은 한국을 향했습니다. 5번의 불이 한반도를 휩쓸 것이다. 그의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형 화재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정확히 5차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정권이 흔들릴 것이라는 예언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의 적중률은 이제 우연으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지난해 10월 윈난성에서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나온 그의 메시지는 단 하나였습니다. 2026년 동아시아의 대변혁이 온다. 그는 올해를 전환의 원년이라 불렀습니다. 한반도, 일본, 중국 이 세 나라의 운명이 완전히 뒤바뀌는 해라고 했습니다. 과거가 그의 눈을 증명했습니다. 3번의 예언, 3번의 적중. 그렇다면 그가 말하는 올해의 예언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무시하기에는 그의 기록이 너무 정확합니다. 맹신하기에는 우리의 이성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귀 기울여 들어볼 가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리우밍천의 예언 속에서 한국은 재앙의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는 한국을 숨겨진 진주라 불렀습니다. 오랫동안 조개 속에 감춰져 있던 보석이 마침내 빛을 드러내는 해. 그것이 바로 올해라고 했습니다. 3월, 한국 정치 지형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숨겨진 진주. 리우밍천이 한국에 붙인 이름입니다. 조개는 오랜 세월 고통을 견디며 그 안에 보석을 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껍데기가 열리기 전까지는. 그가 말합니다. 올해 그 껍데기가 마침내 열린다고. 3월, 리우밍천은 이달을 특별히 지목했습니다. 한국 정치 지형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짓의 가면이 벗겨지는 달입니다. 오랫동안 가려져 있던 진실이 드러나고 그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들어선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는 몰락하고 누군가는 부상합니다. 이것이 정치의 순환입니다. 하지만 리우밍천은 이번 변화가 단순한 권력 교체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근본적인 체질 변화의 시작이라고. 경제에 대한 그의 예언은 더욱 구체적입니다. 3번 꺾이고 4번 쓰러지며 5번째 날아오른다. 한국 경제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외환 위기가 있었습니다. 금융 위기가 있었습니다. 팬데믹의 충격도 겪었습니다. 꺾이고 또 꺾였습니다. 쓰러지고 또 일어났습니다. 리우밍천은 그 모든 시련이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5번째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그 도약의 날개는 무엇일까요? 그는 3가지를 꼽았습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그리고 배터리. 이미 한국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분야들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경쟁의 차원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선두가 아니라 독보적 존재가 된다고, 뒤따라오는 자들이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는 격차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4월로 넘어가면 변화는 더 깊어집니다. 리우밍천은 한국의 제도적 틀 자체가 바뀔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헌법적 변화, 사법부의 완전한 독립, 오랫동안 한국 사회를 괴롭혀온 문제가 있습니다. 법이 권력 앞에서 흔들리는 모습, 정의가 힘있는 자의 편을 드는 광경. 그는 이 시대가 막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법은 법답게, 정의는 정의답게 서는 시대가 온다고. 더 놀라운 예언이 있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에 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어떤 위치에 있었습니까? 강대국 사이에 낀 작은 나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눈치를 보는 처지. 리우밍천은 이 구도가 완전히 뒤집힌다고 말합니다. 한국이 더 이상 사이에 낀 나라가 아니라 그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된다고,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한국의 눈치를 보게 된다고, 조연에서 주연으로,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것이 리우밍천이 본 한국의 올해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의 예언이 사실이라면 우리 민족이 겪어온 수많은 시련이 마침내 열매를 맺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예언은 예언일 뿐입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한국이 떠오르는 이 시간, 바다 건너 이웃 나라에는 짙은 어둠이 들이오고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일본의 운명에 대해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렸습니다. 리우밍천의 목소리는 일본을 말할 때 무거워졌습니다. 그의 예언 속에서 일본은 올해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맞이합니다. 3월, 한국의 변화의 바람이 부는 그 시간, 바다 건너에서는 땅이 흔들립니다. 리우밍천은 도호쿠 지역의 규모 8을 넘는 대지진이 발생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와테현과 미야기현, 이 이름들이 낯설지 않으실 것입니다. 2011년 그 끔찍했던 동일본 대지진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그 비극이 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지진 자체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이것을 핵의 독이라 불렀습니다. 후쿠시마. 이 단어가 주는 무게를 우리는 압니다. 2011년 지진은 단순한 자연재해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원전 사고로 이어졌고 그 상처는 아직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오염수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논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새로운 지진이 이 상처를 다시 벌릴 것이라 경고합니다. 봉인되어 있던 위험이 풀려나고 바다로, 공기로 보이지 않는 독이 퍼져나갈 수 있다고. 경제적 충격은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도호쿠 지역이 일본 경제에서 어떤 위치인지 아십니까? 일본 자동차 산업의 핵심 부품 공장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면 공장이 멈춥니다. 공장이 멈추면 생산 라인 전체가 마비됩니다. 2011년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부품 부족으로 신음했습니다. 리우밍천은 이번에는 그 충격이 더 클 것이라 말합니다. 관광 산업도 무너집니다. 일본 경제의 버팀목 중 하나였던 관광객들이 발길을 끊습니다. 방사능 오염에 대한 공포.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공포는 사람들의 발을 묶습니다. 호텔은 텅 비고 상점은 문을 닫고 지역 경제는 고사합니다. 리우밍천은 일본의 국내 총생산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건 비용입니다. 무너진 건물을 다시 세우고 도로를 복구하고 사람들의 삶을 되돌리는데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일본의 국가 부채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국내 총생산의 2배가 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이 재앙이 일본을 빚의 수렁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을 것이라 말합니다. 빌려서 메우고 또 빌려서 메우는 악순환, 그 끝이 어디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일본의 고통을 말하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웃의 아픔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했지만 같은 하늘 아래 살아가는 이웃입니다. 그들에게 닥칠 수 있는 시련 앞에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측은한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리우밍천의 시선은 일본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더 큰 땅덩어리를 향합니다. 거대한 장성을 쌓아 올린 나라. 겉으로는 세계를 호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나라. 리우밍천은 말합니다. 장성 안쪽에서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고. 장성. 수천 년 동안 외적을 막아온 거대한 벽입니다. 리우밍천은 이 장성을 오늘날 중국의 모습에 비유했습니다. 밖에서 보면 여전히 웅장합니다. 하지만 안쪽은 어떨까요?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썩어가고 있다고. 올해 그 썩은 부분이 표면으로 드러납니다. 리우밍천은 고위층 부패 스캔들이 연쇄적으로 터져나올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지금까지 덮어두었던 것들,
쉬쉬하며 묻어버렸던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권력의 중심부에서 벌어진 일들이 낱낱이 밝혀지면서 체제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이끄는 자들이 정녕 이런 자들이었는가? 경제 상황은 더욱 암울합니다. 리우밍천은 청년 실업률이 30%를 돌파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10명 중 3명의 젊은이가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대학을 졸업해도 기술을 배워도 그들 앞에 열리는 문은 없습니다. 꿈을 품고 사회에 나온 젊은이들이 절망 속에 갇힙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역사가 증명합니다. 배고픈 젊은이들이 거리에 넘쳐날 때 어떤 사회도 평온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과 금융부문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중국 경제를 지탱해온 두 기둥이 동시에 무너집니다. 수년간 쌓아온 거품이 마침내 꺼지는 것입니다. 텅 빈 아파트 단지들, 완공되지 못한 건물들, 돈을 묻어버린 사람들의 비명. 리우밍천은 이것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구조적 붕괴의 시작이라고. 사회는 갈라집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골은 이미 깊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그 골이 넘을 수 없는 협곡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명품을 사들이고 다른 쪽에서는 끼니를 걱정합니다. 같은 하늘 아래 전혀 다른 세상이 공존합니다. 분노가 쌓입니다. 불만이 목까지 차오릅니다. 권력의 중심에서도 균열이 생깁니다. 리우밍천은 당 내부의 파벌 싸움이 극심해질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겉으로나마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무너지고 민심이 흔들리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서로를 탓하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떠넘기려 합니다. 한 배를 탄 사람들이 서로 밀어내기 시작하면 그 배는 어디로 향할까요? 세계의 공장, 중국을 부르던 이름입니다.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만들어내던 거대한 생산기지. 리우밍천은 이 타이틀이 올해 의미를 잃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기업들이 떠납니다. 더 안전한 곳으로, 더 안정된 곳으로. 공장이 비면 일자리도 사라집니다.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울까요? 리우밍천은 새로운 축이 형성된다고 말합니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어제의 추종자가 오늘의 선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이 뜨고 일본이 흔들리고 중국이 무너집니다. 동아시아 전체가 요동칩니다. 왜 이 모든 일이 같은 해에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겹쳐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이것을 우주적 순환으로 설명합니다. 우연의 일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한국의 부상, 일본의 재앙, 중국의 몰락이 같은 해에 일어나는 것은 그저 우연이라고. 하지만 리우밍천은 고개를 젓습니다. 그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실이 보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엮는 거대한 패턴이 올해 세계의 순환이 한 점에서 만납니다. 첫 번째는 백두산입니다. 천년의 주기. 마지막 대분화가 언제였는지 아십니까? 946년 고려 시대였습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화산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백두산 아래에서 마그마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압력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리우밍천은 올해가 그 임계점에 가깝다고 말합니다. 분화를 단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1000년 동안 잠들어 있던 거인이 뒤척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구 자기장입니다. 450년 주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구는 거대한 자석입니다. 이 자기장이 우리를 우주의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해줍니다. 그런데 이 자기장이 일정한 주기로 약해지고 때로는 방향이 바뀝니다. 리우밍천은 지금이 그 변화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자기장이 불안정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기후가 요동칩니다. 동물들의 이동 경로가 흐트러집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태양입니다. 11년 주기. 태양의 활동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활발해졌다가 잠잠해지기를 반복합니다. 올해는 그 활동이 최고조에 이르는 해입니다. 태양 폭풍이 거세집니다. 전자기기에 이상이 생기고 통신이 끊기고 전력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세상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1000년, 450년, 11년,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같은 해에 맞물립니다. 리우밍천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주가 보내는 신호라고. 하지만 그의 이론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따로 있습니다. 500년 주기의 권력 이동입니다. 동아시아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십시오. 500년마다 힘의 중심이 바뀌어 왔습니다. 한 나라가 쇠퇴하면 다른 나라가 부상했습니다.
리우밍천은 올해가 그 전환점이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시대가 시작되는 원년이라고 거창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중국 경제의 흔들림은 이미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정치적 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우밍천은 이것들이 독립된 사건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3월 대변역의 전조입니다. 큰 지진이 오기 전에 작은 떨림들이 먼저 찾아오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것들은 다가올 변화의 예고편입니다. 순환의 논리를 이해했다면 이제 구체적인 시간표를 볼 차례입니다. 올 초부터 봄까지 리우밍천은 어떤 그림을 그렸을까요? 리우밍천이 그린 올해의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달마다 어떤 일이 예고되어 있는지 1월과 2월, 준비의 시간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이 시기에 중국 경제의 불안 신호가 짙어진다고 했습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그의 말대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시장의 침체, 기업들의 연쇄 부도설, 청년들의 일자리 한탄, 동시에 한반도에서는 정치적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수면 아래서 무언가가 꿈틀거립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조짐입니다. 3월, 리우밍천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달입니다. 변혁의 절정이 이 달에 찾아옵니다. 한국에서는 정치 지형을 바꿀 사건이 일어납니다. 숨겨진 진주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시점입니다. 같은 시기 일본에서는 대지가 울릴 수 있습니다. 도호쿠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강진의 가능성, 이 달의 초중순이 가장 위험하다고 그는 경고했습니다. 4월, 조정의 시간입니다. 3월에 충격파가 가라앉으면서 각 나라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합니다. 일본은 재해의 상처를 수습하느라 분주할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본격적인 제도 개혁이 시작됩니다. 사법부의 독립, 헌법적 논의, 오랫동안 미뤄왔던 숙제들을 꺼내드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끝은 무엇일까요? 리우밍천의 최종 메시지는 의외로 희망적입니다. 그는 올해를 종말이 아니라 탈바꿈이라고 불렀습니다. 애벌레가 고치 속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뒤 나비가 되는 것처럼 동아시아는 지금 그 고치 안에 있습니다. 아프고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끝나면 더 건강하고 협력적인 아시아가 태어납니다. 리우밍천은 그 새로운 질서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고 말합니다. 동방의 새로운 태양, 그것이 그가 본 우리의 미래입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봅니다. 예언이란 무엇일까요? 미리 정해진 운명의 선고일까요? 리우밍천 스스로도 말했습니다. 예언은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가능성의 지도라고. 길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 있고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도착지가 달라진다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준비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마음을 다잡고 주변을 살피고 작은 것부터 정돈해 나가십시오. 변화는 준비된 자에게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전해드린 내용은 예언과 역사적 해석에 기반한 것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생각의 문을 여는 것,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나 불안을 조장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더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리우밍천의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올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실 것인지 함께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깊은 통찰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깝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